예진쌤?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막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집어넣으세요. 예진쌤이 참 되게 좋은데 저렇게 생각이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한테 안 와요. 네. 아, 그랬어요? 354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54번은) 저번 시간 거예요. 아니요. 복소수 때. 네, 354번은 복소수 때 했던 질문이에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예진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필터가 된 거거든요.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끝나고 지금 개별 좀 받아드릴게요. 자, 갑니다. 350번. 진짜 정류가 지금 정신줄을 놨구나. 네, 괜찮아요. 넣을 수 있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식을 줬어요. 요거의 두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하라고 하면서 네 상수 pq 알파 베타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고 두 상수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질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반갑죠? 정석에 있는 문제와 똑같죠? 좀 더 쉬워요. 느꼈으니? 왜요라고 물으시면 정석에 있던 문제는 나 정확하게 그 숫자도 기억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여서 두 쌍의 해가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50 이하의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편하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소수의 제곱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아니 뭐 4의 제곱 왜 넣어? 이거 소수가 아닌데. 저도 정신이 없어요. 5의 제곱, 7의 제곱 이런 수들인데 7의 제곱만 하더라도 벌써 49이기 때문에 52의 자연수의 최고봉이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이 2차 방식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p일 것이다 하나하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가 q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식을 찾고 시작할 겁니다. 즉 두 수를 더해도 곱해도 50을 넘어가지 않는 쌍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얘가 25고 얘가 4가 되면서 얘네만 곱해져도 얘네만 곱해서 벌써 100이 돼버려. 물론 정석에 있던 문제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의 자연수였기 때문에 쟤네도 인정이 됐었는데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저게 인정이 되지 않죠. 뭐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4하고 9밖에 없죠. 4하고 9를 더하니까 얘는 13일 거고요. 4하고 9를 더하니까 얘는 36이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 49라고 쓰시면 됩니다. 362번 갑시다. 자,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뭔 세제곱이야 너 왜 이러니 오늘 x제곱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애기들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랜만이죠. 이게 뭐가 오랜만이냐면 2차 방정식을 온전하게 다 줬죠. 최고차 합의 개수나 1차 합의 개수나 상수항을 가리는 게 없이 A나 B라는 문자로 가리는 거 없이 온전히 다 줬다는 얘기는 너희한테 이런 걸 의미한다. 나는 맘만 먹으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단다.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그게 뭐 실수이든 허수이든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거의 두 군을 각각 z하고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보이시겠네요. 최고차 합의 개수나 1차 합의 개수나 상수항이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 근이 허근이 나온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혹시 살짝 써본 친구들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판별식 써봤던 친구도 알 수 있을 거고, 워낙 익숙하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거라는 거 예상되는 것도. 맞죠? 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너네들 표정이 뭔 소리예요? 뭐 이런 표정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이 두 개의 허근이 무슨 근을 갖겠다? 혈내근을 가질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아니라 z바라고 써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난 다음에 물어본 게 이거예요.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z의 8승까지. 두 번째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오메가 8승까지. 이거 곱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풀었었던 복소수 문제와 엇비슷하게 나와서 뭐 그냥 대충 갖다 집어넣고 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새끼 보소?
일단 얘 근이라고 해서 갖다 집어넣고 근과 계수관계로 쓸 수 있을 거고 켤레관계 있을 거고 다 알겠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 아마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z를 대입했더니 z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1은 0이다까지는 뭐 다들 구하지 않았을까? 고려했던 시간일까? 근데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거 펴었던 비슷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라 여기가 1이어서 양변에 z-1을 곱한 다음에 z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뒤에는 식으로 쫙 다 정리하는 어떤 그런 길들이 보였었는데 여기가 루트 3이 덩하니 있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두 명 다 질문했던 문제거든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더 덧붙여 놓으시면 좀 더 편하냐면 우리 예전에 이거 비슷한 직거래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z값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만 해보자고요. 여기 루트 3 한번 없애보자 이런 생각.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 때 z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루트 3z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 하나일 거고요. 그죠? 요걸 제곱하고 요걸 제곱하게 되면서 루트 3을 없애보자. 루트를 없애보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제곱해보시면 z 4제곱 플러스 2z 뭐요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요거 저거 제곱하게 하면 3z 제곱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넘기면서 z 4제곱 마이너스 z 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이 된다는 거죠. 요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요건 사실 더 익숙하려면 여기가 제곱차 수 1차씩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익숙하긴 한데 뭐 저 정도만 해도 우리 눈에 어느 정도 익숙해 보이죠. 이럼으로써 양변을 얼마나 한번 곱해보고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냐면 z제곱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론을 하나 찾을 수 있냐면 z의 6승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z의 6승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찾을 것이고 어차피 z의 상황이나 오메가의 상황이나 똑같은 거니까 오메가의 6승도 1일 거 마이너스 1일 것이라는 건 뭐 금방 느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z의 6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저거 한번 써볼게요.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 z 4제곱 z 5제곱 z 6제곱 z 7제곱 z 8제곱까지를 더해주고 싶은데 z의 6제곱이 z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z 제곱된다까지는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사라질 수 있겠죠? 반대 보니까. 그럼 남는 거는 얘네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z의 3승 더하기 z의 4승 더하기 z의 5승이 될 것이고 현재 이 상황에서 오메가로 똑같이 생각하면 얘네밖에 안 남겠지. 다만 z가 오메가로 바뀌었을 뿐일 거고 자 조금 더 정리해 보시려면 z의 3승을 묶어내는 것이 가능할 거고 묶어내 봤더니 여기가 1 되고요. 그 다음이 z 되고요. 그 다음이 z 제곱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요. 1 더하기 z 제곱이 마이너스 3z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1 더하기 z 제곱을 마이너스 루트 3z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공통인수가 z가 공통인수가 될 테니까 묶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z 4제곱이 생길 것이고 가로 안에는 뭐가 생깁니까? 여기 있는 요 새끼랑 여기 있는 요 새끼를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생기겠지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다 왔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리한 이 부분이 제가 정리한 이 빨간색 밑줄 부분이 뭐라고 정리가 된 거냐면 z의 4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일이야.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별한 계산 없이 녹색 밑줄 부분도 정리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걔는 얼마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오메가의 4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되겠다까지 이해하셨어? 1 마이너스 루트 3은 곱하는 거 가능할 것이고요. z의 4제곱 곱하기 오메가 4제곱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z하고 오메가는 얘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일 것이고 걔는 1이죠. 거기에 4제곱 해봐야 1이겠죠.
따라서 결국에 답은 1-루트 3의 완전 제곱 이렇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하고 익숙함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운 문제. 요때쯤 중간고사 보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요때쯤 잠깐 기억해 두시고 중간고사 나오면 잘 써 드세요. 365번 갑시다. 자, x와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익숙하지 않니?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라고 하는 요식이 있는데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건 대진고등학교 기출문제 있었죠. 대진고등학교는 문제가 좀 더 까칠했던 게 여기가 말도 안 되는 뭐 2021이었나? 그딴 숫자 써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얘가 x와 y에 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k가 없고 뭐 이랬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을 거예요. 가로 두 개 쳐놓고 그렇죠? x 하나씩 갖다 놓고 y도 뭐 갖다 집어넣는 다음에 상수 케이스 맞춰보려고 했을 건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고 중간에 좀 막힐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아 얘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란 걸 갖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 x는 근행공식 썼을 때 x는 뭐 1차식 앞에 뭐 2의 최고차폐 계수가 여기 2분의 근데 이건 문제되지 않죠? 1차차폐 계수인데 1차차폐 계수가 얘하고 얘 걸랑요. 오케이? 그래서 y 마이너스 k가 일단 여기 들어올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서 이렇게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두 근을 우리는 x 마이너스 하나, 그다음 x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 여기서 뭐가 생겨버리면은 어떤 부분이 생겨버리면 얘가 1차식이 보이지 않냐면 루트라는 이 부분이 생기면 1차식이 보이지 않겠죠. 루트란 부분이 없어져 달라라는 건데 0이 되면 지상 처음에 제일 좋고요. 저기는 게 꼭 0이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여도 괜찮다? 완전 제곱식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들어간 게 뭐야라고 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0이면 참 좋은데 꼭 0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괜찮다? 완전 제곱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관한 2차식을 일단 정리하시면 x제곱 1차식 앞에 계수는요 플러스 k-yx 상수항은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인데 저기는 저 식에서 판별식 부분을 빼내 보니까 판별식 D는 자 k-y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더라는 거야. 그리고 부탁할게 혹시 중간고사 안 나왔으니까 이거 소설 문제로 자주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은근스럽게 습관상 여기다 는 0을 많이 쓰는데 얘가 0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식이 있어요? 얘가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 여기다 습관상 0 쓰는 행동하지 마세요. 뭐 썼다고 해서 객관식 문제 뭐 문제를 풀어가는데 뭐 썼다고 해서 뭐 그거 감점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뭐가 문제냐면 0을 써버리면 거기서 또 혼란이 올 때가 되게 많아.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있죠?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를 다시 재정리한 게 또다시 판별식 D가 0에다가 한 번 더 써야겠죠. 이번에 재정리할 때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Y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7Y 제곱 나옵니까? 그 다음에 1차 차폐 개수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2K 나올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12 나오시겠네요. 12Y 이렇게 나오시겠네. 상수항은요. 플러스 K 제곱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는 게 Y에 관한 식의 정리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판별식 D가 고맙게도 1차식 앞에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쓸 수 있겠죠. 4분의 D가 자 B'의 제곱이니까 K-6의 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로 바꾸실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K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 얘는 이 판별식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중으로 간다는 뜻일 것이고 이번에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는 0이 되셔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전개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K에 관한 식이 나올 것인데 7K의 제곱이고 여기 K의 제곱 있으니까 8K의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k 나올 거고요. 플러스 36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7, 8이 56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나오시겠죠. 걔가 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4로 나눠서 약분하셔서 인수분해 보시면 k 값이 두 가지가 잡혀요.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양수 k. 그거 잡아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366번도) 가봅시다. 이 문제도 좀 까칠을 하죠. 366도. 그 가우스 기호를 잡고 있는 범위를 주지 않는 좀 약간 그지 같은 문제.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정식을 줬냐면 3분의 x의 가우스의 완전제곱 더하기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우스 x니까 당연히 범위로 나왔을 거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걸 써먹긴 할 건데 예전에 배웠던 아이디어 중에서 뭘 좀 끄집어내셔야 되냐면 가우스 x는 항상 정수, 결과가 정수화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정수 단위를 끊는 게 좁냐 아니면 얘가 정수 단위를 끊는 게 좁냐라고 물어보시면 얘가 더 좁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몇 번 겪어봤던 일이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x가 1.5다라고 하면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가우스 x가 n이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하시면은 x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한테 1 더한 값, 즉 n 플러스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결과가 다 n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3분의 x의 가우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좁게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가 두 개 등장했는데 치환이 되지 않는 저런 상황에서는 좁게 찢어내는 놈을 기준으로 접근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더라고요. 정석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3분의 x가 3분의 가우스 x의 가우스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눠지겠다는 것도 예상이 되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왜 얘부터 시비 털기 시작한지 알겠죠? 가우스 x부터 시비 털지 않고 왜 가우스 3분의 x부터 시비 터는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3분의 x가 n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 아까 했던 행위가 똑같을 거야. 무슨 행위냐면 3분의 x라고 하는 숫자가 뭐이길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얘는 n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것이고 뭐보단 작은 수일 거야?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수일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나는 얘만 가우스로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거든요.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x에 대한 기준값으로 좀 바꿔볼게. 그럼 양배를 3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x가 3n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x는 3n 플러스 3보다 작을 때라는 것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됐어요? 근데 보니까요 x의 값이 3n보다 크거나 같고 3n 플러스 3보다 작을 때에는 얘의 결과는 3분의 x의 결과는 n으로 나오는 게 항상 일정한데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얘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x의 값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라는 걸 가우스 x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건 정수가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x 값의 범위에 3n보다 크고 3n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럼 얘는 3n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니? 정수? 또 모두 있겠어라고 하시면 3n 플러스 1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모두 있겠어라고 하시면 3n 플러스 2도 있지 않겠어요? 정수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가우스 x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가우스 x가 3n이 나왔다. 가우스 x가 3n이 나왔다는 뜻은 자, 가우스 x가 3n이 나왔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겠죠. x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 3n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x는 3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가우스 x가 3n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상황은 뭐가 있을 수 있을 거냐면 가우스 x가 3n 플러스 1이 나왔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x의 범위는 3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3n 플러스 2보다는 작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n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는 3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3n 플러스 3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 쪼개기 시작하면 나는 가우스 x의 결과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우스 3분의 x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자, 가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가우스 3분의 x는 뭐가 됩니까? 지금 3분의 x의 가우스 값은 n값이라고요. 그럼 쟤는 n제곱이 되겠지. 가우스 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가우스 x는 3n 된다니까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3n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2차 시계값입니다. 근데 n이 뭐냐면 정수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죠. 인수분 해보시면 인수분 해볼 것도 없죠. 인수분의 정수 파트로 안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근이 나오지 않죠. 그럼 두 번째, 가우스 x의 값이 3n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내가 어느 상황에서 고민할 거냐면 x의 값이 3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n 플러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이 3분의 x의 가우스를 취한 결과는 항상 뭐라고? 항상 n이라고. 지금 쟤는 n제곱이라고 계속 일정한데 그 옆에 있는 가우스 x의 값이 뭘로 바뀐 거냐면 3n 플러스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시겠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n의 값이 얼마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x값의 범위걸랑? 얘들아 생각,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n의 값의 범위, x값의 범위가 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갖다 쏙 집어넣어 보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여기에 1 더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4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가우스 x가 3n 플러스 1이다 2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즉 x값의 범위가 3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3n 플러스 3보다는 작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고민하겠죠. 여기까지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x값의 범위로 고민했었던 거 다 고민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바뀝니까? 하시면 n제곱 나오실 거고요. 3분의 x의 가우스는 n이라고 항상 그랬으니까 가우스 x는 뭐가 됩니까? 하시면 3n 플러스 2가 될 것인데 3n 플러스 2에다가 1 더하라고 해서 3n 플러스 3은 0인수분해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역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시죠? 굳이 정수 파트로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n은 정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요 두 가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까칠한 문제예요. 366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쯤 해서 너희들이 눈을 좀 눈요기를 해놔야 돼. 잘 봐놨다가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의 그 순수한 착각 중에 하나, 옛날에 정류가 있었던 거 있잖아. 답이 기억나는데 제 양심에 찔려서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못 풀겠어요. 그건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에서 그러시는 거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운 좋게 시험 보기 10분 전에 운 좋게 봤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건 실력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자기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 그냥 시험 보기 전 10분 전 5분 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훅 봤는데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너희 실력이 돼요. 다만 선생님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니? 친구들과 수다 떨다가 잠깐 들었는데 근데 그게 시험에 운 좋게 나온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나하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봤어?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우연찮게 엿들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경우도 있죠. 애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이러한 생각들 할 때가 있다. 뭐냐면 친구랑 수다를 떨어야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수다 떠는 걸 귀담아 들어야겠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그냥 자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쁜 생각은 아닌데 가장 좋은 건 너네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에 우연찮게 얻어걸리기를 원하기보다는 네가 모르고 있는 부분 하나를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 시험 때 뭐 가져갈지 한번 생각해봐. 너희 시험 때 뭐 가져갈지. 선생님이 조언해 주는 건 책 들고 가봐야 안 봐요, 대부분. 네. 뭐 가져가면 좋겠어?
예, 기출 풀었던 프린트 드린 거 그거 가져가서 자기가 틀린 부분만 빠르게 한번 눈에 확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희들한테 운 좋게 한두 문제 더 맞히게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 가봅시다. 그 다음 문제 369 양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도 참 희한하게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정석에 있는 문제랑. ki 플러스 1을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14 마이너스 6i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한 개의 실근 알파와 한 개의 허근 베타를 갖는데요. 한 개의 실근 알파와 한 개의 허근 베타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었죠. x-1, x-i 이러면 i랑 1 갖고 있다.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 아니겠어요? 실근 알파. 이거. 오케이? 왜요? i가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복소수의 개념도 갖고 있잖아 지금 우린. 그죠? i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실근, 실수 이런 게 보이면 i를 갖고 있는 부분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쪼개놔야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풀 거라 확신이 들려면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가 더 있어야 될까? 어떤 거?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x자리 알파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알파 제곱 될 거고 여기 알파 될 거야. 그럼 걔네들이 실수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서 실수인지 허수인지 애매모호한 문자가 하나 더 있어. 어떤 거야? 그렇죠. K. 그럼 K도 실수한 조건이 있으면 100%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있어요? 그렇죠. 양수 K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수는 100% 실수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나는 X자리에 알파 집어넣고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인 거죠. 자, 집어넣으셨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 제곱하고 K 여기 곱해지겠죠. 알파 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알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14가 나오시게 되는 게 실수부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i 갖고 있는 거 묶어냅시다 라고 하면서 플러스 처리하고요. 자, i 갖고 있는 것도 갖다 집어넣었더니 k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하나 나오고 그게 i로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다? 0이요. 얘가 0이 되려면 실수부도 0이어야 하고 허수부도 0이어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4가 영입디다라는 걸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겠죠. 인수분해가 되어 고맙게도 2하고 7로 되죠.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은 2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알파 값은 7일 수도 있을 것인데 두 개가 다 답이 되진 않겠지.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7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2가 근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자를 2 집어넣었더니 4K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고 걔가 일단 0이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요. 그래 허수부도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K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K의 값은 얼마? 1이겠죠. 자, 7일 때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9K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얘 전개해서 정리해 보셨더니 K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9분의 1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9분의 1이구나 라는 것도 구해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답이지? 라면서 일단 K 값 하나 지킬 수 있는 건 양수 K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나가리 되는 거죠. 나가리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K 값이 1이구나 라는 생각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허그를 구해달라는 문제면 아마 다시 식을 또 K 값을 대입했을 건데 이 문제가 원하는 값은 허그를 구하라는 거네요. K 값 구하는 걸 적었더니 자, K자리 1 갖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접근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K자리 1 갖다 집어넣었더니요 I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I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14 마이너스 6I는 0이 돼요. 오케이? 이런 문제도 우리 몇 번 풀었었어요. 최고차 앞에 개수가 허수이던가 아니면 무리수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얼마 곱해주겠다? 1 마이너스 I 곱해주겠다. 오케이? 양변에 1 마이너스 I를 곱했더니
얘하고 얘 곱하니까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 됩니까? 아우 여기 암산이 안 되냐? 1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i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9 나올 것이고요. 플러스 1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i 9i 그러니까 10i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10i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여기도 마지막 곱합시다. 14 마이너스 6i 1 마이너스 i 곱했어요. 14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6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0i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8 마이너스 20i 이렇게 됩니까? 좀 정리 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차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근인데 그죠? 물론 그냥 것이 갖다 집어넣은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실근 하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근 뭐라고 알고 있죠? 예, 2. 오케이?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2라고 하는 인수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생각 이것만 하자고. 여기 분명히 x가 1차씩 있을 건데 최고차폐 계수가 2x가 될 테니까 여기 2x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상수항이 얘하고 곱해진 상수항이 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걸랑 그럼 아가들아 여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0i 이렇게 있겠네. 그래야 얘하고 얘 곱해졌을 때 플러스 8 마이너스 20i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요 새끼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오케이? 2 마이너스 5i가 한 허근이 되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됐습니까? 아셨음둥? 자, 370번 갑시다. (370)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c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줬어요. a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x 플러스 2c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줬어요. 이거의 두 근은 알파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하나 주셨고 두 번째 베타의 값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하나 주셨어요.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이런 불안감 느껴지죠. A, B, C가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을 갈 삘이다라는 것도 느껴지실 거고 오케이? 예. 그러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생각 일단 두 근을 줬는데 두 근의 범위를 줬어. 그럼 이 생각까지 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 두 개 합인데 제일 작은 값끼리 더했을 때가 6이니까 얘는 6보다 클 것이고 얘는 8보다 작겠네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제일 작은 값끼리 곱했을 때 5보다는 클 것이고 제일 큰 값끼리 곱했을 때 12보다는 작겠네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지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요? A분의 B요. 오케이, 그러면 A분의 B가 6보다는 클 것이고 8보다는 작겠다. 됐습니까? 두 번째 조건도 갖고 갑시다. 알파 베타는 A분의 2C인데 A분의 2C가 5보다는 클 것이고 12보다는 작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됐지요. 오케이? 생각. 선생님 아까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 A, B, 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을 갈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식이 나오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연수 두 개를 나눴던 6과 7 사이의 수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그리고 A, B, C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다고. 오케이? 생각해들아. A가 1이면 B가 얼마면 돼? 그렇죠. 7이면 되죠. 근데 이것만 있지 않을 것 같지? A는 또 뭐가 될 수 있겠어?
2가 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이 7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나 되는 거야? 14가 나와야 되는데 14가 되는 순간 10을 넘어가 버리지. 이 이유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식의 결과로 인하여 A값과 B값은 결정이 돼버리네. A가 얼마? 1이고요. B가 얼마? 7이요. 이제 마지막 C값 하나 주소 가면 되는데 A값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뀝니다. 결국에 이 C가 5보다 클 것이고 12보단 작을 거예요. 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2배 해도 자연수인 건 분명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런 짓거리 참 많이 하면서 왔잖아요. 얘들아, 이 C는 반드시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짝수일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5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짝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수식을 보면서 한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것은 6이 있을 수 있겠죠. 또 8이 있을 수 있겠죠. 또 10이 있을 수 있다고요. C값의 후보가 3개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뭔가 좀 날아갈 것 같은데 뭐가 날아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C가 6이라는 얘기는 C가 3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3일 때부터 고민해 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되겠지. 그럼 주어져 있는 2차 반전식은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인수를 했더니 1, 6이고요. 마이너스니까 x값이 1 또는 6이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걸맞지가 않아요.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6.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쉽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근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A의 값은 그대로 1일 것이고 B 값은 7일 것이고 C 값은 4일 수 있겠죠. 이 C가 8이니까. 이때 2차 반전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은 0이다라는 식인데 아쉽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정수 파트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근의 공식을 써봤답니다. x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9 마이너스 84 32 이렇게 나와요. 아유, 더러워. 물론 좀 더 열정적으로 계산하셔서 저처럼 게으름뱅이처럼 말고 좀 더 열정적으로 계산하시면 얘가 1과 2 사이 값 그리고 5와 6 사이 값이랑 확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숫자 나오면요 계산하기 싫은 게 좀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 17은 대충 4. 얼마 정도 될 거예요. 16보단 크니까. 그래서 7에서 4. 얼마 정도를 더하고 빼고 2로 나눈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걸 고민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한 풀이가 뭐냐면 좀 더 깔끔한 상황이 뭐냐면 3번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더하기 10일 거거든. 왜 얘가 좀 더 깔끔하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2, 5로. 그러면서 느껴진다? x가 2던가 x가 5면 되는데 x가 2고 x가 5면 근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 얘가 또 날라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답이 얘밖에 안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 두 개 값을 빼주시면 됩디다. 아니구나. A, B, C 값을 더해주시면 됩디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네. 예. 오. 기대. 두근두근. 네. 분수이면 돼요. 2분의 13이면 B가 감사합니다. 어우 서유 사람이 되는 거 있는가? 사람이 돼가고 있어 우리 서유가. 잘하고 있어요 서유 씨. (371번) 갑니다. 371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 다 좋은데요. 맘만 먹으면 근의 공식 써가지고 알파 베타 값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는 이걸 만족시킨답니다. f
2분의 알파 제곱 2 마이너스 3알파 F 똑같죠? 2분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베타 이걸 만족시킨대요. F1이 2일 때 fx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7 한 명만 물어봤네? 정유만. 이 문제가 그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안 풀리죠, 정유 씨.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 문제예요. 저 알파하고 베타 자리를 x로 바꾼 다음에 막 넘겨서 새로운 한 2차 함수 만들어내겠다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풀리는 문제긴 한데 그렇게 풀어보시면 뭐가 막 날아가고 막 갑자기 1차씩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요. 일단 알파하고 베타가 요 생각해봐. 알파하고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래잖아. 그럼 갖다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아까도 20까지 자연스럽게 찾겠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는 얼마? 0이요. 이게 왜 갖다 집어넣고 뭐 x로 처리해갖고 갖다 풀면은 막 이상하게 되냐면 여기 안에가 2차식이고 여기는 1차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x 값을 막 치환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막 차수가 꼬이고 막 그래. 그래갖고 어떤 센스를 부리고 할 거냐면 이런 센스를 부리고 할 거예요. 차수를 맞춰놓자 얘네들을 같이. 알파 제곱 뭡니까? 라고 하시면 알파 제곱은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있는 알파 제곱자리를 f 2분의 알파라고 했는데 이거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냐? 마이너스 3알파다라는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요. 이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똑같은 이유로 베타도 똑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2는 얼마냐? 마이너스 3베타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이 두 가지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된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여기 알파 자리 여기 베타 자리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있는 자리값에 x값을 처리하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x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보시면 x자리에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쳐 넣었을 때 제가 0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인 뜻은 좌변에 있는 녹색 박스의 함수가 이 함수가 근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x라고 하는 함수는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인 함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갖다 쓸 건데 쟤만 유일하게 근이 알파 베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차폐 계수가 저거랑 달라져도 괜찮다고 그랬죠? 따라서 최고차폐 계수 k 갖다 박아 놓으시고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갖다 쓴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예요. 그죠? fx 구하라고 했나? fx 그죠? fx 구하라고 했죠? fx 구하려면 여기에 집중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k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있을 것이고 3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어요. 일단 k값 결정하고 갑시다. k값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준 게 f1은 2다라고 하는 함수값 아니겠니? 요거 착각하지 마. x자리에 1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지금. 왜요? 가로 안이 지금 1인 겁니다. 가로 안이. 아가들 생각. 가로 안이 1이 되려면 x자리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마3. 오케이? 따라서 x자리 마3을 집어넣게 되면 f1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x자리 얼마 집어넣었다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x자리도 네? 응? 이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쭉 갔다가 푸시면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집어넣으시면 이제 쓰기 귀찮네 갑자기. 갖다 집어넣으시면 k값 결정이 되겠죠. k값 결정되면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하시면 되면 치환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오케이? 우리가 구하려는 건 fx-가 아니라 fx니까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하신 뒤에 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374.
정수 n에 대해서 시작부터 그지같이 시작하네. 정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줬는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x 그리고 플러스 2n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줬어요. 그리고 정수 n이라고 했다. 이거의 두구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부터 잠깐 좀 쓰고 가봅시다. 기억의 얘기는 뭐냐면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이 같으면 n은 마이너스 1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조건도 이제 익숙해졌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언가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무슨 수다? 허수다라고 의미하죠. 오케이. 얘가 허수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n의 합은 21이다. 디귿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보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크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각각 절대값을 더한 값보다 얘가 작다. 얘들아 이 조건 뭐예요? 이 조건 뭡니까? 이거 다 양수면 이럴 리가 없죠.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면 이런 상황 나타나지 않죠. 같아져야 되죠 다. 그죠? 다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음수면 알파와 베타가 다 음수면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게 맞는데 이 상황이 성립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취하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취하는 값이 같죠. 여기가 등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 음수화 돼버려도 역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요 새끼가 만약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여기 있는 요 새끼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갖고 있냐면 음수 쪽에 절대값이 음수 쪽에 있는 값이 절대값 수치에서 더 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얘는 알파 베타가 음액은 하나와 양액은이 하나 있을 것인데 음액은 하나와 양액은이라는 게 음액은이 더 크고 양액은이 작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새롭게 보는 몇 가지 이런 기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 뭐야 이 부호가 어쩌고 저쩌고 시부리고 있는 거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양근 음근 뭐 이딴 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 라고 느낌이 오셨으면 아 내가 이걸 풀 때 실근의 부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드셨어요? 실근의 부호에서 우리가 따졌던 세 가지 조건 뭐 있었지? 두근이 모두 양근이다, 두근이 모두 음근이다, 한근은 양근이고 한근은 음근이다. 이럴 때 우리 세 가지 조건 따졌죠? 근의 분리도 그렇고 실근의 부호도 그렇고 세 가지 조건을 따졌어요. 첫 번째는 항상 뭐였습니까? 판별식 D. 그죠? 실근의 부호였을 때 뭐 따졌죠? 두 번째는 두근의 합.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을 따졌었어요. 근데 근의 분리에서 뭘 따졌었죠? 판별식, 대칭추, 함수값.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는 실근의 부호 사용할 것 같아요. 합이 뭐 양수, 음수 뭐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것도 한번 당연히 구해봐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일단은 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n 플러스 1이다까지도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판별식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별식 따져보시면 판별식 D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n 플러스 1일 텐데 걔가 아직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이 조건에 따라서 나눠주겠죠. 정리해보시면 n 제곱 나오실 거고요. 플러스 2n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n 나오실 거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거라고요. 이 연병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지금.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n은 무슨 수예요? 정수.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잘 봐 얘들아. 얘 대칭축이 n이 3일 때라는 건 분명해. n이 3일 때 n이 3이었을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 n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판별식 잠깐 써보시면 양수값 나오는 건 되게 쉽게 예상하는 거거든.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아무리 해봐야 6이 겁내 커서. 그죠? 그래서 x축과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3월 기준으로 대칭하면서. 오케이? 이 값이 뭐지? 대충 예상해봤더니 근해공식 써보시면 n의 값은요 1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죠? 정리 좀 해보시면 3 플러스 루트 12예요. 루트 12. 그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걸 두 가지 다 고민할 필요는 없이 이것만 잠깐 해보라고요. 루트 12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숫자냐면 3보단 크고 4보단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숫자, 여기 숫자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3점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분명한 거는 3에서 3을 더한 값이 6이잖아. 얘들아. 봐봐. 6은 반드시 여기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7은 이 다음에 나올 거라고. 이 말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3을 기준으로 3점 얼마만큼 똑같이 갈 거거든? 그죠? 그러면 3에서 3을 빼버리면 얼마?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반드시 여기 있을 거야. 이 왼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가 되니? 아까 하나만 생각해봐. 하나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게 편해. n이 3이었어. 그럼 n이 3이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이 결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음수의 결과를 갖고 있다고. n이 3이면 음수가 누가 음수가 되냐면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n이 3이면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는 뜻은 이 쉔키가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 갖는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어? 오케이? 이해하셨어? n이 8이야. n이 8이면 판별식이 이 이차함수가 양수가 나온다는 거. 이 이차함수가 뭐였었냐면 판별식이었단 말이야. 판별식이 양수가 나온다는 뜻은 이 2차식이 무슨 걸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얘기라고.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n은 지금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정수값 중에서 이 2차 함수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값은 없지. 높이가 0이 되게 해주는 값은 없잖아. 그 말의 뜻은 판별식이 0이 될 리는 없다고. 그 말의 뜻은 제가 중근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야. 나가리 데스.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이제부터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알파하고 베타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었어요. 한 근이 양근이고 한 근이 양근이다. 한 근이 음근이고 한 근이 음근이다.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이다. 뭐 이런 생각을 생각했는데, 오케이? 둘 다 양근이었었다면, 혹은 둘 다 음근이었었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 D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오케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써있네요. n 플러스 1. 만약에 둘 다 양근이면 애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두 근의 곱 얼마예요? 2n 플러스 1이죠. 오케이? 걔가 둘 다 양근이었으면 0보다 커야겠죠. 근데 2n 플러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n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 아들아.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라고. 얘보다 크다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6까지, 즉 마이너스 2분의 0부터 6까지 이 사이 값에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얘네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요? 왜 없어요? 우리 되게 신기한 거 하나 할까? 얘 얼마야? 양수지? 그렇지. 연병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어? 선생님 계속 얘기해보자. 허수는 양음을 따질 수가 없단다. 너네 되게 낯설잖아 이런 문자.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이런 건. 뭔 말인지 알겠어? 허수의 절대값 씌우는 그지 같은 짓거리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이런 거 안 나타나. 알겠어? 그럼 n이 7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의 곱시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값은 뭐가 있지? 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건 안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언제부터 나타날 건? 7부터 나타날 건. 6 여기가 7부터 나타날 건. 7부터. n이 7일 때부터.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두 번째, 그럼 n이 7보다 클 때에는
얘네들이 같은 부호이면서 오케이? 같은 부호이면서 n이 7보다 클 때에는 저기는 조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애린 표정이 지금 약간 썩어가는데? 기회를 천천히 줄게. 천천히. 그래서 기회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하고 가세요. 계속해도 돼요? 순간 잠깐 다른 나라 갔다 오신 것 같은 건가? 현재 여기는 이 상황이 언제 성립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을 때, 즉 둘 다 양수이던가 둘 다 음수일 때인데, 둘 다 양수인 상황이 돼버리면은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니까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n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공통 범위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아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을 생각해 보면 여기 정도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큰 값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도 아니었어, 시장칼. 마이너스 2분의 1가 여기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면 이 사이에서는 안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올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약간 상황 파악됩니까? 그래, 거기서 있을 수 있겠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얘하고 부호가 다를 수 있겠죠. 절대값 치웠는데 같아졌다는 얘기는. 그때는 뭐를 해야겠어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분의 합이 H가 되죠. 네.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달라요. 얘가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취하면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두 군의 합이 뭐가 돼버려요?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라고? 이건 되게 간단하네. n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겠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을 것이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가 생각했어도 두 근의 부호가 양수였을 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저도 처음에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374의 주인 둘 다군요. 기억 때문에 틀리신 분 있어요? 그냥 모르겠었어요? 그래요? 예림 씨도?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이죠? 아닌가? 아니구나, 두 문제가 더 있구나. 옌병아,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었구나. 서희야, 지금까지 상황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아까 전에가 네네. n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수가 양수더가 두 수가 음수일 때도 되지만 한 수는 양수고 한 수는 음수였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면 두 근의 합이 0이 나올 거니까 두 근의 합이 0이 나올 거니까 n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쟤만 있지 않을 거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억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n이 마이너스 1인 건 알겠는데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두 개가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도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n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n이 7이어도 되고 n이 8이어도 되고 n이 9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이 n이 마이너스 1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이해됐어요? 정리됐어요? 지금 뭐 때문에 궁금한 건지 뭐 때문에 예은병할 건지 알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 지금 말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기억을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꽤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냥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합이 0이 되니까 n 플러스 1이 0이니까 n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결론을 냈던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이 문제의 기억은 조금 위험한 거야. 왜요라고 하시면 방금 전에 말했었던 두 근이 모두 양수여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이 존재하걸랑
오겐기 데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케이? 근데 말이야.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어. 애들아, 우리 처음에 뭐도 찾고 왔냐면, 오케이? n의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게끔 해주는 n의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각? 얘하고 같은 부호란 얘기는 얘가 3이면 얘도 3이란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두 개의 근이 뭐라? 같은 거야. 중근이야. 오케이? 이 느낌이 빠와?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확인하고 왔냐면 얘가 중근을 갖게 해주는 정수 n의 값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같은 부호면 택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맞췄던 친구들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막 빠져. 뭐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n이 7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하는데. 실근의 부호. 근데 뭘 만족하는 거라고? 판별식 D를 만족 안 한다고 지금.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뭔 상황인지 파악됐어요? 오케이? 니은 알파하고 베타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다. 얘가 무슨 근이다? 허근이라는 거예요. 허근. 오케이?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허근을 갖게끔 해주는 n의 값을 우리 아까 고민하고 왔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랬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어라? 0부터 6까지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6까지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고 더해 보시면 21이 나와요. 7이 3번 등장하니까 1하고 6 더하면 7, 2하고 5 더하면 7, 3하고 4 더해도 7, 7, 3, 21 됐죠? 디귿 얘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음근이 더 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저런 상황에 대해서 훈련도 해왔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아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7보다 크던가 오케이? 두 근의 합 n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상황에선 n 플러스 1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인데 그러니까요 무슨 수 나와야 돼요? 아 음수라고 그랬어요? 제 귀가 삐꾸네요. 오케이? 두 번째 두 근의 곱 2n 플러스 1 뭐 나와야 돼요? 음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쓸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그럼 치우시면 그만인 거죠. 오케이? 이때 n의 값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n은 정수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그 n의 최소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 절대값 n의 최소값은 얼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7은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으요. 아니 찾을 수 있죠. 작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들이 n이라고요. 여기 절대값을 취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의 최소값을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n의 절대값을 얍삽. 오케이? 얍삽 375 갑니다. 375는 문제 유명한 거지. 그림 봤잖아요 우리 몇 번. 아니요 지금 한 번 더 빨리 보시고 네. 지금 이때쯤이면 특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냥 자주 부딪히는 게 훨씬 나아요. 너네가 스스로 찾는 것보다 전달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이때는. 네. 정삼각형 ABC 두 변 AB와 AC를 중점으로 각각 MN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점피는 반직선 MN 위에 정어 어쩌고저쩌고 많이 유명한 조건이니까 후딱 넘어가서 여기 중점 그리고 선 이렇게 거져 있음 여기까지는 뭐 그냥 빠르게 봅시다. 오케이. 문제에서 어디 조건을 X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했다라는 것도 바로 보이실 거고 여기서부터까지 1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보이실 거예요.
우리 빠르게 리마인드 한번 시키시면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의 성질.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두 직선이 존재할 때 여기서부터까지가 A, 여기서부터까지가 B, 여기서부터까지가 C, 여기서부터까지가 D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기깔나게 써먹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A 곱하기 B는 얼마다? C 곱하기 D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증명도 했었죠. 네? 달문 차단에서 기억나십니까? 그럼 아가들 생각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차를 이렇게 몇 가지 있냐면 이거 정삼각형, 오케이? 여기서부터까지도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X, 얘도 X, 당연히 여기도 X. 따라서 이 정삼각형 큰 한 변의 길이는 2X였었음. 오케이? 끝.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찾아. 여기 얼마야? 1. 너무나 뻔하고 뻔하디 그 하나. 그러면 녹색 직선이랑 노란색 직선이랑 원의 성질 사용 가능. 오케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x제곱 은 얘 곱하기 쟤는 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x 플러스 1. 오케이, 됐을까? 문제수 구하라는 값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거든요. 의도 자체 뻔히 느껴지는 게 얘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은 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빠르게 이 식을 뭘로 나눈다? x로 나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다라는 식 가지고 접근할 거다. 오케이?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 생각은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생각 못하면 시간 진짜 많이 걸립니다. 빠르게 캐치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때쯤 되면요, 앞에서 공부해놨던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막 찾으려면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쌤한테 물어보고 빨리 처리하세요. 그게 빨라요. 367, 376 마지막 문제. 아니요. 방부등식에서 3 77이 있다고요? 자, 끝나고 예진쌤한테 확인하세요. 자, 그림과 같이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D,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소의 발을 E 하면서 그림 하나 줬음. 여기가 직각이라고 줬고요. 이거 너무 직각 이디면 삼각형 좀 줬는데. 조금만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름은 너무 티가 안 나서. 너희들이 다시 그릴 필요는 없고. 네, 좀 이렇게 약간 얘는 얘들아 도형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을 빠르게 좀 캐치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유명한 도형 중에 하나야. 이것도 중학교 때 정말 자주 나왔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릴 줄 알았는데 잘 봐. 하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 중학교 때 너희 정말 많이 괴롭혔던 도형 중에 하나거든.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 닮은 꼴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보인다? 3개가 보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동그라미 x로 놓는다면 동그라미 x를 더한 게 큰 삼각형 입장에서 90도가 되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x여야 된다. 여기가 x로 여기가 동그라미여야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갖고 공식 몇 가지가 등장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소공식이죠. 소공식.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소공식만큼 잘 쓰진 않는데 소공식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 곱하기 얘다. 이게 소라고 하는 한 글자와 닮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뭐 F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든 변을 그냥 다 나눴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닮은 꼴 삼각형이 보인다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건덕지가 큰 삼각형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한 번, 큰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한 번, 작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작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한 번을 비례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2개 보여주겠구나. 오늘 써먹을 거 그냥 사용하는 방법. 큰 삼각형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놓고 봐볼게. 큰 삼각형 입장에서 동그라미에서부터 x까지 가는 길이가 뭐야? a지. 오케이? 그때 동그라미에서부터 직각까지 가는 거
아유 미안. 여기가 직각이야. 동그라미에서부터 직각까지 가는 게 A지. 그때 동그라미에서부터 X까지 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뭐야? 그렇지, B 플러스 C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B잖아요.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이 두 부분이 대응변이에요, 서로.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과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동그라미에서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직각 B에 해당하고요. 동그라미에서 X는 동그라미에서 X니까 A에 해당한다 이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거 써보시면 A 제곱은 B 곱하기 B 플러스 C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 도형에서 체크하시면 이렇게 돼요. A 제곱은, 즉 요거의 제곱은 B 곱하기 B 플러스 C다 이렇게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D 제곱은 C 곱하기 B 플러스 C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것도 은근히 써먹어요. 은근히.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써먹을 건 뭐냐면 요겁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닮음이라고 그랬잖아. 각도만 체크하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이변의 길이가 뭐야라고 하시면 이게 F고, 여기도 얼마 그러면 F야. 여기가 얼마라고 하시면 여기가 B고, 여기가 얼마라고 하시면 여기가 C란다. 그럼 닮음이 한번 써봐. 동그라미에서부터 직각까지가 B 돼. X에서부터 직각까지가 F였어. 그래서 동그라미에서부터 직각까지가 F고 X에서부터 직각까지가 C잖아.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F제곱은 BC다야. 그럼 얘를 써보자면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야. 여기까지 됐어? 요거는 사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잠깐 좀 더듬어 보셔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중학교 때 정말 많이 썼던 것 중 하나인데 이건 고등학교 때도 자주 써서 이건 좀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직각삼각형 하면 너희가 항상 뭐와 결합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원이랑 결합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있는 각도가 몇 도에다? 평각 180도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원, 반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빗별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의 지름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빗변의 중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버리면 반지름이 돼버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성질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오셔야 돼요. 이 D라고 하는 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AD가 A라고 했어요. AD.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A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 이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아 이거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A겠구나 여기도 A겠구나가 후다닥 떠올라야 돼요. 후다닥. 이걸 시험 때 증명하고 있으면 약간 미친 거죠.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예, 그 생각하면서 A 잡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안 보이시면 오늘부터 보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E가 B라고 그랬어요. AE가. 그죠? A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린 요 선이 B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갖고 얘기했냐면 B2분의 C2라고 했거든. B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게 B2고요. C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게 C2랍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고 있으니까 B 그다음에 B, C 이거 보니까요. 건덕지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성질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놔보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빠르게 찾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의 합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A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또 빠르게 찾는 게 뭐냐면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됩니까? B 제곱이 됩니다. 이걸 빠르게 찾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B2분의인가요? 네, B2분의 1 그 다음에 C2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B2분의 1은 알파분의 1일 것이고 C2분의 1은 베타분의 1인 건데 얘를 두 근으로 하고 있으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여기서 계산하고 들어가시면 두근의 합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일 것이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두근의 곱일 것인데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b제곱분의 2a가 될 것이고요. 얘는 얼마가 되십니까? 지금 b제곱분의 1이 된다고요. 됐죠? 따라서 2차 방식 만드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얘랑 깨롱 따라서 b제곱분의 2ax라고 쓰시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 얘랑 깨롱 그래서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식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보니까 객관식에서 치사하게 이렇게 안 줬죠. b제곱 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곱했네. 미안해요. 제 착각했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377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예진쌤 뺨 한 대 때리셔서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갑시다.